몰랐어요. 저 처음 들어봐가지고. 아니요, 그건 몰랐어요. 그래요? 저 처음 알았어요. 수의를 삼배 수의를 입히고 국가고 재단장식에 완장을 차고 할머니들을 모십니다. 할머니들을 다시 또 능욕하는 일이에요.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인데 그렇게 하고 있죠. 어딜 가나 똑같은 풍경에 획일화된 장례식을 나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왔다. 하지만 기사를 보다 궁금해졌다. 저마다 다른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인데 왜 모든 사람들의 마지막이 같은 방식이어야 할까? 누군가를 기리고 애도하는 과정. 우린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었나? 한국 장례식장 다녀온 적도 있어요. 네. 네. 네, 최근에도 한번 갔다 온 적 있었어요. 검은색 복장 상주 완장 같은 거. 사진? 영정사진 같은 게 떠오르는 것 같아요. 흰색 국화라던가 환이라던가. 조선시대에는 유교 문화를 따랐고 온 마을 사람들이 고인을 기리기 위해 상여를 메고 곡소리를 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의례준칙이란 법을 통해 우리의 장례 문화는 상당 부분 바뀌었다. 3년상은 5일장으로 축소되었고 유족이 입던 거친 삼배 옷은 고인의 옷이 됐다. 해방 이후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의례 규범, 가정의례 준칙을 거치며 일본에 의해 바뀐 문화는 개선되지 않고 더욱 축소되었다. 건전 가정의례 준칙 이후 상조업체가 의례를 주도하게 되면서 그 의미가 사라지고 상업화된 장례 문화로 자리 잡게 됐다. 그렇다면 왜 일본은 의례 준칙을 제정해 우리 문화를 바꾼 걸까? 1919년도에 뭐냐면 3.1운동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무력으로 다루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해서 일본에서 굉장히 당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그러니까 문화정책이라는 것을 하면서 문화적으로 한국을 다루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했던 것은 문화말살 정책이었고요. 그러니까 1934년에 만들었던 의례정책이라는 것은 일본식 문화를 이식시켜가지고 그대로 만들어서 일본화시키려는 어떤 그런 것들이 바로 의례정책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례준칙에 의해 바뀐 문화는 무엇이 있을까? 가장 기본적으로 검은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흰색이나 혹은 삼배에다가 뭐 한 줄 내지 뭐 네 줄까지 이렇게 넣어놓은 검은색으로 이제 줄을 넣은 완장.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상주 리본이라고 하는 것들이 또 이제 왼쪽 가슴에 붙이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일제강점기 때에 어떻게 따지면 식민지 국민들에게 강제로 이식시킨 일본 제국주의 문화라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도 익숙하게 받아들인 장례의 모습, 그 시작이 일본의 식민 통치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아니요, 하나도 몰랐어요. 그거는 전 처음 봅니다. 아니요, 몰랐습니다. 네. 솔직히 좋지는 않죠.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바꾸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글쎄 이제 우리 선조들도 계속 이렇게 해왔던 거라 그러면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안타까운 사실이 한데 이것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이걸 또 여태까지 계속 해왔는데 바꾸자 하면은 이제 어르신 분들 반대 의견도 있을 거고. 근데 어쨌든 그것도 우리의 뭐 아픈 역사긴 하지만 역사의 일부고 그거를 문화를 바꾼다는 것 자체가 조금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모두 바꿔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생각이 조금 들어요. 이게 어떻게 됐든 일본의 잔재 문화여도 우리나라 형식으로 이렇게 바꿔갔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한국의 문화가 됐고
그런 거 생각해보면 그렇게 막 배척하자라는 의견보다는 그래도 잘 보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 바로 일제에 피해받은 역사, 위안부 할머니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아물지 않은 상처다. 그들을 생각하면 한 번쯤은 지금의 문화를 숙고해봐야 하지 않을까? 마음이 무겁네요. 잘못됐죠. 확실히 그분들이 겪으셨을 그런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갑자기 또 와닿고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깊게 생각해 볼 문제이긴 하네요, 이거.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또 그렇게 일본군에게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 그런 문화로 다 장례를 치러졌다는 걸 생각하니까 일단 마음이 아프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진짜 꼭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네요. 그런 게 지금까지 저희가 모르고 만약에 그렇게 일본의 문화가 우리 쪽에 깃들여져서 자연스럽게 진행이 됐던 거라면은 지금부터라도 기존 전통의 문화는 어떤 건지 한번 확인을 해서 다시 되고쳐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저희 할아버지도 강제징용 다녀오셔서 일찍 돌아가셨던 분이시거든요. 근데 뭐 지금까지 이제 그 중간에서 제대로 뭐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 게 없으니까 저도 뭐 그런 역사가 있었다 이뿐이지. 저희가 독립은 되었다고는 완벽하게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관습이나 습례 같은 거는 아직 완전히 털어버렸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뭔가 이런 게 조금 더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장례 같으면 이제 사랑하는 가족이 떠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그분들을 위로하고 이제 잘 보내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활동들을 보면 그 본질에서 많이 벗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뀌어야 한다, 어떻다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한테 필요한 거야? 본질이 뭐냐? 이건 이제 물어봐야 되는 게 순서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 100년간 지속된 장례 문화를 하루아침에 바꾸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렇다고 그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일.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장례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돌아가신 분한테 수의, 목숨 숫자의 수의를 입혀드리는 의미는 그분이 돌아가셨다. 이곳이 아닌 어딘가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돌아가실 때 그쪽으로 가실 때 입는 옷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교적인 의미로 어딘가에 그 영혼이 입으시는 옷이에요. 그러면 아주 나쁜 죄 수복을 상징하는 참배 옷을 입을 것인지 또는 이렇게 아름다운 전통 수의를 입힐 것인지 그건 누구든 생각해보면 자명한 일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돌아가신 부모님한테 우리 형제 자매들한테 가장 나쁜 옷, 가장 의미도 나쁘고 껄끄러운 옷을 입히고 있는 것이죠. 그 옷을 입고 우리 조상 형제 자매가 저승으로 편안히 갈 수 있을까요? 현대의 장례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실제 시신 처리에만 중심이 맞춰져 있고요. 조상신으로 승화시킨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유족들의 슬픔에 빠졌을 때 그것을 치유해주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마련된 게 없고 오로지 시신을 처리하는 의례라고 하기도 좀 그런 정도의 흔히 전통사회에서는 장사라고 했던 죽음을 처리하는 일의 정도라고 하는 것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3일장을 지금 이제 한국 사회가 다 하고 있는데 물어보고 싶은 게 그런 거죠. 시간으로 몇 시간일까요? 3일이라고 얘기하면 72시간이 돼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따져보면 36시간이 안 돼요. 그러니까 2일차 하루만 꼬박이고 돌아가신 시간이 오후라고 생각하면 다음날 발인날 3일째 되는 날은 아침에 일찍 발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생명의 근원인 부모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데 36시간이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럼 현대인이 갖고 있는 그 죽음에 대한 불안감이나 거기에서 오는 모순을 누가 극복시켜주겠냐는 거죠.
장례의 본질은 결국 떠난 이를 기억하고 남은 이의 슬픔을 치유하는 데 있다. 허례허식과 일제의에 얼룩진 지금의 장례 문화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할 때가 아닐까? 전통과 일제강점기를 지나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떤 장례식을 추구하는가? 제가 나중에 죽었을 때 제 장례식을 해라. 그러면은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를 장례식장에서 틀라 그러고, 저는 그 흰색 국화 그거는 다 치우고, 저는 장미로 모든 걸 다 꾸미고, 모두가 와가지고 술 마셔도 되고 놀아도 되고 떠들어도 되고. 내가 좋아했던 자전거를 우리 아들 보고 태워줘라, 아버지 갈 때. 나는 그런 거지. 수비 뭐 삼배 이런 건 난 바라지도 않고. 가장 좋아하는 걸 입고 가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이 다음에 제가 이제 하늘나라로 가게 되면 우리 자식들한테 엄마는 그런 거 뭐 입히지 말고 그냥 엄마가 좋아하는 거 그런 거 입혀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적은 있어요.